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오전에 그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그 모두 발언에서는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리자 창의적이고 대담한 방법과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가겠다. 이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일성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밝힌 것처럼 식량, 의료, 이산가족 협력은 어떤 상황에도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오전 질의에서는 뭐 예상한 대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있었는데 특히 그 이주민 출신 그러니까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네. 이른바 사상 사상검증. 전향을 마쳤느냐 거듭된 질문을 함으로써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에 맞지 않는 사상 검증 논쟁이 이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3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대협 제1기 네. 의장을 할 때. 네.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야기들을 지금 끄집어낸다는 게. 네. 그리고 아들 병역 문제나 학업 관련 특혜 의혹도 일었는데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기 전에는 오히려 이 아들 병역 또 특혜 의혹 관련된 논란이 더 많았는데 오늘은 아주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건 이제 사상 검증, 전대협 의장 시절에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또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이 집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 관련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역 문제. 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마땅한 거냐. 네. 그 당시에 자료를 빨리 보여달라, 제출해달라 그러는데 이 자료가 뭐 빨리 제출이 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업 관련해서 스위스의 유명 이제 디자인 학교로 갔는데 이때 유학 자금이 어떻게 그것이 감당이 가능했느냐. 네. 그때 국회의원 재산 등록을 보면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는데 상당한 유학 비용일 텐데 그것이 가능했느냐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파주에 있는 한 학교와 이제 제휴를 맺고 있어요. 이 스위스의 바젤 디자인 학교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좀 특혜를 받은 거 엄마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그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의원보다는 오히려 윤건영 의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왜? 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PPT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요? 네네 윤건영 의원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은 입학 여부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포트폴리오였다. 그만큼 이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가 참 중요했고 그 입학에 관여되는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누군지 추천서가 누가 써준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포트폴리오만 본다. 그리고 이 학생의 아버지가 이 이인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 사실이다. 입학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윤건영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장에 있다 온 거예요? 마치 이제 생생하죠. 현장 네. 분위기가 고스란히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지금. 있습니다. 네. 비타민 하나 드려야지. 한 통 다 주세요. 안 돼요. 네. 자, 지금 유튜브 지금 조회가요 900명 선을 왔다가 이거는 저 힘든 싱어 할 네. 때나 나올 수 있는 조회 인원인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 옵션을 감사합니다. 장착했더니 확실히 네. 다르네요. 하나를 더 쓰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보면 대부분 선덕여왕 칭송하는 분위기인데 이 반란 세력이 생기고 있어요. 6464님께서는 여왕보다는 무술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똑똑한 무술이. 아니, 저 혹시 몇 궁금한데, 번이죠? 6464님. 6464. 미실이 쪽인가요? 네, 기억했어. 이름 한 번 더 부르면 이제 각오해. 미실 편인가요? 네. 아니 뭐 그냥 추측이고요. 자, 그리고 청문회 얘기 좀 더 할게요. 북한하고 소규모 물물 교환, 이른바 작은 교역을 시작해 보자고도 했었죠. 네, 이게 이인영 후보자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밝힌 내용인데 어찌되었든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피해가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것의 하나로서 배고픈 거, 아픈 거,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우리가 길을 좀 터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이인영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거론했던 게 북한에서는 대동강 맥주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우리는 쌀이나 의약품 같은 걸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 예. 이런 의견을 냈어요. 대동강 맥주. 대동강 맥주 땡기는데. 먹어봤죠. 그 안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대동강 맥주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그 남북 관계가 급진전이 될 때 수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마트에서 팔기도 했고요. 홍대 같은 뭐 호프집 이런 데서도 흔히
수가 있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오. 남북 네.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요. 네, 개성공단이나 뭐 통일전망대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하튼 이 대동강 맥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예. 그 평양의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룡성 맥주라는 걸 마신다고 해요. 룡성 맥주. 룡성 맥주. 예. 용성 아니고요. 그렇죠. 룡성. 명성. 거기서는 영리안도 아니고 룡리안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북한은 두음 법칙을 안 쓰니까. 룡성 맥주는 좀 저렴하게 예. 고급형이고 이 대동강 맥주는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예. 그 러시아에 가서 맥주를 마셔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드느냐. 그래서 영국에서 양조장 시설 들여오고 독일의 전문가가 투입돼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맛의 비결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동강 맥주. 대동강. 대동강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긴 강입니다. 대동강. 네. 대동강 맥주 마시고 좀 대동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줄 치고 별도 다 알아요? 별? 아, 별 심하게 달아주세요. 대동강 네. 맥주. 5번째니까 5개 달죠. 야, 대동강 맥주 하나 갖고 이렇게 역사 이 뭐예요 강의를 해주셨어. 네. 우리나라에서 네. 한반도에 5번째 긴 강이라고요? 5번째로 긴 강이고요. 평남에서 황해도까지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동강 맥주 사장은 봉이 김선달이에요? 대동강물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요? 그 CEO가 김선달설이 있었는데 CEO가 김씨로 최근에 같은 김씨인데 고김은 고김이 아니에요. 자, 대동강 맥주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네. 자, 하나만 더요.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던데 이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관련해서는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미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약식 기자회견, 간단한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금 연기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한반도 긴장 관계도 좀 완화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송영길 외교통일 위원장은 좀 유보하자. 이게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했는데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주한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이 충북 증평이 충북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증평 우체국 집배원 45살 이준 씨가 16일 날 오전 11시쯤에요. 업무 보시다가 우편 배달하시다가 괴산군 사리면 여기 밭에 쓰러져 있던 80대 할머니를 구조했다는 거예요. 와. 뱀에 물려서 쓰러져 계셨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네. 손등을 현장에서 묶고 네. 응급조치해가지고 독 퍼지는 걸 막고 119 신고해서 할머니를 살려냈답니다. 야, 박수 한번 쳐드리죠.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이제 이준 집배원님한테 한 네. 말씀씩 해주세요. 덕담으로. 우편도 구해야 되겠지만 생명을 구하셨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예. 네. 편지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배달하시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우체부. 예. 네. 자, 훈훈한 소식이죠. 예. 자, 오늘 또 국회에서 그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2시부터? 네, 예. 오후에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아직까지 시동 걸고 있는 단계라 오늘은 이인영 청문회에 다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황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이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지금 YTN 보니까 돌발 영상 해가지고 어제 추미애 장관 대상 상대로 한 김태흠 의원 네, 설전이 그게- 있었죠. 그게 짤로 해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도 그 국회 표결이 예정이 돼 있어요.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어쨌든 발의가 됐잖아요. 예. 본회의 의결 예정 시간이 2시인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보도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쟁점이 워낙 많은 사안인데 첫 번째로 무엇보다 최근에 연달아 나왔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과를 묻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세제 개편안, 종부세를 혹은 그 소득세를 부자들 중심으로 좀 올리는 그 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기로는 한 마이너스 2%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 3.3%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이른바 경제 실정 주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이 3분기고 4분기 또 내년 초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이전에 지금 당장 힘들어진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안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뉴스 속보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하네요. 지금 나왔네요. 네. 179 찬성 109 반대 179 네. 부결이 됐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표대 범여권 반대표 이 정도로 나왔네요. 딱 그거네요. 네. 네. 자, 이 세제 개편안 두고도 좀 입장차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입장차가 이미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시작하기 전에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정부 입장은 이겁니다. 이른바 그 세수 중립적인 개편안이다. 무슨 얘기냐면 증세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세수 부족만 때우는 데에도 치우치지 않았고 5년 단위 추계로 보면은 소폭 늘어났는데 그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걷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정부가 3차에 걸친 추경안 같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올해 상당히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른바 정부 차원의 영끌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자담배 담배세도 올린다. 그 가상화폐의 거래세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자담배라고 해서 니코틴 함량이 같은데 더 세금을 깎아줘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세라는 건 흔히 정부가 조세정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올리는 아주 유효한 수단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있었던 거고요. 네. 과거부터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한 아니. 가지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상화폐라고 해서 거래에 따른 세금이 없다. 이건 좀 타당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님을 향한 팬들의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이 엄청난데요. 저기 배 소장님, 네. 그건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예. 아니 저도 팬들이 좀 있긴 할 소장님, 텐데 전화로 이렇게들 안 지금 보내시나요? 샘나서 그래. 본문에 샘나서. 전화 넣어요. 네, 그래요? 지금 친구들 풀어요. 지금 네. 네. 여기 저 유튜브에 배종찬 소장한테 문자 하나 보냈어요. 배 소장님 머리를 누가 핥았나요? 왜 이렇게 저 바람이 지나갔어요? 왜 나 누웠어요? 제가 좀 바람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바람의 오늘 바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저 늦어가지고 버스 타고 오다 늦었다 이거죠 길 막혀서. 그래서 허리케인처럼 달려오는데 네. 바람이 세더라고요. 왜 버스 안에서 뛰어야 된다니까요. 뛰었습니다. 늦었을 때는. 네. 그 장은숙 청취자께서 박연미 기자님 잘 어울려요. 와. 날씨도 꿀꿀한데 크게 웃었네요. 하계의 분위기 크크. 네. 김동훈 청취자는 여왕님 팬클럽 결성해요. 와. 결성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있는데 귀걸이까지 좀 세트로 차고 나와주세요.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올 때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신에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의 동누사 탱가라주라는 거기 동네가 있는데 거기 네. 해안에서 길이 29m, 무게 100톤 대왕 고래가 와. 좌초된 채 썩어가는 걸 어부들이 발견했는데 아이고. 네. 다음 날 가보니까 밀물에 밀려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게가 100톤이랍니다. 100톤. 참 우리 100톤이면 네. 무거운 녀석들의 아주 그 우리 무겁당의 대단한- 상징 같은데 예. 상징 같은 아. 동물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이스타항공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제주항공에서 이스타항공 인수 결국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18일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후로 딱 7개월 만인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냉정하게 보면 이 저비용 항공업계에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네.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제주항공은 지금 본인들도 2분기에 적자가 한 지금 846억 원 정도 예상이 제주항공 되거든요. 자체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타항공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스타항공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 네. 실직 위기다.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항공산업 전체가 어려운데 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던 사실 이스타항공의 주주기업은 이스타홀딩스거든요. 예. 이스타홀딩스고 이스타홀딩스에서 이 SPA 주식 매매 거래 계약을 이제 제주항공과 했었는데 제주항공이 처음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HDC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타항공 쪽으로 방향을 돌렸었는데 이게 가장 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인수의 선결 조건이 됐냐면 체불 임금이 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이제 운행을 못 했는데 네. 여기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거의 한 뭐 수백억 이상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항공 이용료 또 누적되어 왔던 체불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1,000억 원을 넘어선 심지어는 많게는 한 1,700~800억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걸 인수하기 전에 다 미리 해결해라 이렇게 이제 제주항공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계약 당시는 몰랐는데 숨어 있는 부채가 이스타항공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다 해결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타항공은 지금 아예 운항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스타항공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셧다운 운행을 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체불 임금과 관련해도 이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만큼 이것도 이 제주항공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주항공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싶기는 한데 정부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인수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한 그 상황이에요. HDC 네네. 거기로.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쉽게 나서겠는데 정말 큰 문제는요. 이 근로자입니다. 네. 전체로 유관 관련 협력업체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지금 항공산업에 한 20여만 명이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지 좀 빨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박연미 기자, 이건 네. 이스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법정으로 넘어가서 법정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살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회생 절차보다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1,600명의 실직뿐만 아니라 그간 밀린 임금이 있잖아요. 네. 그 1,600여 명의 이 직접 고용된 인원 말고도 사실은 항공산업이라는 게 그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가 서면은 보통 한 8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청소하는 분, 뭐 케이터링하는 그렇죠. 업체 음식 등등 만드시는 분. 파생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파생되는 일자리도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고통을 분담했던 그런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다른 회사들한테는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스타가 국내 점유율 9.5%, 국제 점유율이 3.3%니까 이 마켓쉐어를 다른 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업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로요. 박연미 기자님 신라 왕관 좀 큰 걸로 좀 써주세요. 그랬는데 밑에 한 분께서 이렇게 달았어요. 제작비가 없나요? 왜요? 제 얼굴이 커 보이나요? 제가 부끄러워요? 제작비가 없습니다. 내부 연실을 잘하고 계신 분이군요. 착한 TBS라. 네. 저 집에 혹시 남는 금관 없어요? 남는 금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고에 한 10대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기대 네.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예.